안녕하세요. 모형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촉은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애매한 시기에 올리게 되는 총이에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총은 광복식 권총입니다. 또는 광복식 콜트라고 얘기를 하죠. GBLS 제품을 가지고 재현을 해봤고요. 재현을 해놓은 지는 거의 2년 정도 되어 갈 거예요. GBLS에서 1911A1이 발매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이 훌쩍 넘죠? 그런데 이제서야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GBLS에서 발매될 때 콜라보 기획을 했었습니다. 광복식 권총, 콩스버그, 싱어, 이런 지금 현재 이제 라이센스하고 상관이 없는 총들 중에 좀 유니크한 것들, 그런 걸 이제 모델링맥스와 협업으로 콜라보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시간도 좀 지나지만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과 그 다음에 제품 관련돼서 말 못할 사정들이 좀 있어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광복식 권총 재현한 걸 보고 작업 의뢰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콜라보로 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그런 그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개인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작업을 했던 광복식 권총이 제품이 의뢰가 들어와서 제작해서 출고가 됐고, 그리고 동일한 분이 이제 같은 광복식을 하나 더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광복식은 좀 달라서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김에 이제 광복식 권총은 도대체 언제 콜라보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겸 겸사겸사, 광복식 권총은 플래툰이나 제가 국방일보에 또 기사를 연재를 하면서 맨 마지막 기사 70회 기사에 광복식을 다룬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촬영하는 게 5월 12일이거든요. 5월 11일 저녁, 토요일 저녁, 어제죠. 6시 50분에 시작하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충격적인 비주얼에 봉두난발 저를 보신 분들은 이미 광복식을 거기서 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광복식 권총이 여기저기 노출이 된 거에 비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없어서, 원래는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 시기가 콜라보와 GBLS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회가 이때인 것 같고, 또 지금 새로 제작된 광복식 권총이 또 의뢰자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에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저의 모습, 죄송한 말씀. 이게 또 컨셉이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중간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이제 화면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고, 나는 안 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추레하고 저렇게 불쌍한 모습을, 그게 사실은 촬영이 한 3일 정도 길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용접도 해야 되고, 다른 작업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이런저런 좀, 이렇게 막, 샌드블러서 작업이 있다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바르거나 신경 쓰거나 그럴 수도 없고, 제가 또 3, 4월 달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수염도 길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나가도 되냐. 나는 이제, 그리고 그 촬영도 원래는 5월에서도 한 5월 중순쯤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바쁜 4월 말 끝나고 나서 바로 촬영에 들어가서 그게, 지지난주 금토 월 찍고 그 주 토요일 날 방영이 된 거예요. 저도 좀 피곤하고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미루면 안 되냐 그랬는데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시기가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방송들 하면 비비라도 주는데 비비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분위기에 저 그거 하나 바를게요라고 하기도 좀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나오고 또 그 작업실 전체 조명은 살짝 어두운 상태에서 그냥 촬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따위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자, 아무튼 닭살하고 서론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벌써 지금 한 5분 정도 흐르고 있는데 네 위로의 카톡도 많이 받았어요. 네. 왜 이렇게 힘들게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냐? 뭐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다. 뭐 그것도 제 모습이니까요. 네. 다만 제가 보기 싫을 뿐이지. 네. 오시는 분들은 가끔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광복식권총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광복식권총이 뭔지는 제 영상을 보는 어느 정도의 매니어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작을 했던 콜트 459경의 모델이죠. 콜트는 원래 회사 이름이다 보니까 콜트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45구경 자동공총이라고 부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콜트에서도 콜트 권총이라고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45구경이라고 45ACP 권총 뭐 이렇게 부르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에 광복을 하고 나서 스스로 국방 그리고 자주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 총들이 몇 정이 있어요. 소총도 있었고 권총도 있었고 그 자동권총은 사실 이 부진제 광복식 권총이 최초는 아니고 30식 권총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탄환도 좀 작고 개발 단계에서 말았나 봐요. 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총에 저도 이제 총을 좀 이렇게 달아보고 하면서 보면 어느 정도 탄환의 압력이 좀 있는 게 개발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정한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작동되는 것들이 많이 되고 9mm나 459경 탄이나 그 내구성을 받쳐주는 거는 총 자체는 기본적으로 스틸이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 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총을 움직이고 구동하고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은 있어야 그래도 그 보정해서 제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총이 작아지면 또 만들기가 어려워요. 부품도 좀 정밀해져야 되고 그래서 적당히 큰 총이면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런 총으로 아마 콜트를 카피해서 제작을 할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콜트는 그러니까 45구경 자동권총이 굉장히 심플해요. 부품 구성을 이렇게 봐도 다른 총들에 비해서 부품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고 그 이후에 나온 총들은 이 묘한 싱크 때문에 이 세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생산하는 생산 능력이 높아졌을 때에 제작하기가 좀 좋은 그런 거라면 과거에 그냥 줄로 다듬고 만들고 하기에는 이 45구경 자동권총만한 게 또 없지 않았을까. 그 워낙에 많이 생산이 되어 있어서 주변에 찾아보기도 쉽고 그래서 제작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복식 권총은 우리나라에 내정이 남아 있어요. 원래는 모두 육군박물관 소장품이었었는데 전쟁기념관이 오픈을 하면서 전쟁기념관에 세정이 임대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기념관에 있는 그 세정은 원래 육군박물관 소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간 거죠. 대한식 소총도 원래 육군박물관에 있는 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육군박물관 것도 보고 전쟁기념관 것도 봤는데 육군박물관에서 4개가 있는데 3개를 주는 이유가 뭘까? 그건 남겨놓은 1개가 나머지 3개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육군박물관에 있는 광복식 권총을 보고는 그 생각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쟁기념관 영상이 있어요. 광복식 권총 해가지고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총이 3정이 있는데 그 중에 2정은 슬라이드가 콜트 그리고 유니온 스위치 이게 박혀 있고 하나만 광복식 오리지널 슬라이드와 리시버가 달려있는 총이 있어서 이게 광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슬라이드와 리시버가 광복식 독자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도 거기에 박혀 있는 액세서리류들, 그러니까 뭐 슬라이드 스토퍼, 부싱, 그리고 그 스프링 가이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속은 콜트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육군박물관에 있는 광복식 권총은 그 모든 부품이 다 독자 규격으로, 독자 규격은 아니죠. 독자 제작한 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립도 나무를 수제로 깎아서 만든 그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광복식의 오리지널에 가까운 형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기념관에 있는 그 광복식은 슬라이드가 바꿔져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나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왜 슬라이드가 위에가 다른 걸 바꿨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광복식 권총을 실제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1950년에 개발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여져요. 부산의 제1조병창이 1951년에 전소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죠. 공작기계도 사라지고. 그런데 50년, 그러니까 50년, 51년 동안 그 제1조병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51년에 전소됐으니까 그 사이에 생산을 했을 거고, 그 전에, 구구식이나 이런 거 만들던 그 조병창에서는 시도를 이제 막 하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생산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이 되니, 그때 이제 미군에서 무기를 공급을 받으면서 아마 실전에 사용되기는 좀 어렵고, 시험용으로 제작했던 게 생각보다 적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콜트나 유니온 스위치 뭐 이런 게 박혀 있는 이유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원래 개발되는 게 그 신기한 게 보면 왜 리시버는 콜트가 안 박혀 있을까? 그렇잖아요. 슬라이드가 콜트나 뭐 레밍턴 랜드든 유니온 스위치든 뭐 쓸 수 있어요. 있지만 왜 리시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45구경 이 자동권총이 가장 어려운 게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제작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들어가는 익스트랙터, 그리고 공이, 그리고 발해가 연관되는 그 부품들이 되게 미묘한 싱크로 맞아요. 사실 방아쇠를 당겨서 격발을 해서 발사를 하는 기관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때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 외에 움직여지는 구성품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온전한 슬라이드는 콜트 거 가져다가 놓고 여기에 맞춰서 리시버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콜트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리시버부터 개발을 하고, 리시버가 개발이 끝나면 그때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걸 얹으면, 그러니까 뭔가 검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어. 슬라이드를 검사해 볼 수 있으려면 리시버가 이제, 그러니까 총알을 개발을 하냐, 총을 개발하냐처럼 먼저 총알이 개발이 되어 있으면 총알에 맞춰서 총을 개발하면 되고, 총이 개발이 끝났으면 총에 맞춰서 총알을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에어소프트 건들도 제작하는데 꽤 어려움이 그런 겁니다. 가스건 같은 경우에 특히 탄창을 개발을 먼저 해야 되는지 바디를 먼저 개발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바디가 작동이 완벽하게 되는 걸 개발이 끝났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탄창을 만들면 되는데 둘 다 안 해본 입장에서는 이게 같이 만들어야니까 시간이 굉장히 더딘 거죠. 하지만 확실한 슬라이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콜트 걸 가져다 쓰면 거기에 맞춰서 리시버를 개발을 하면 되니까 그런 개발되는 와중에 남아있는 게 발견된 게 지금 4개 있는 것 중에 2개가 슬라이드가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설계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슬라이드가 콜트나 유니온 스위치가 들어있는 거는 제껴놓고 그 외에는 이제 2개가 광복식 콜트의 슬라이드와 리시버가 둘 다 박혀있는 총이죠. 하나는 육군박물관, 하나는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한 요게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만든 거예요.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바디를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거는 요번에 처음 완벽하게 재현을 해본, 완벽하다는 말 쓰는 거는 좀 그렇고 그전에는 각인만 넣다가 요번에는 나머지 파트들도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을 해서 적용을 해놓은 전쟁기념관 소장의 광복식 권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광복식 권총이 4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견되어 있는 광복식 권총은 총기 번호가 152번, 168번, 169번. 요게 이제 이 3정이 전쟁기념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군박물관에 있는 거는 그 제조번호 15번입니다. 굉장히 앞번호죠. 그러니까 이 총 2개를 보면은 또 되게 신기하게 달라요. 15번인 초기에 만들었던 거는 오리지널 부품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런데 이게 160번대로 넘어가게 되면 168번에서는 생각보다 마감도 조금 더 좋아져요. 그래서 광택도 좀 더 나고 표면도 좀 더 매끈하고 색도 조금 더 진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하면서도 기술이 발전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온전한 광복식 권총 2개를 다 재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겁니다. 뭐가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좀 길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광복식 권총에 좀 이렇게 남다른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두 총을 자세하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정을 놓고 자세히 비교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정의 광복식이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총이 육군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광복식 권총이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총이 전쟁기념관에 있는 광복식 권총입니다. 자, 2개의 광복식 권총 차이를 보면 요 육군박물관에 있는 총이 좀 더 오리지널 부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립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나무로 수작업으로 깎았는데 여기 보시면 굵기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간격도 조금씩 다르죠. 실물이 그렇게 생겨서 최대한 그걸 실물을 재현하기 위해서 실물 그대로 레이저로 도면을 그려서 레이저로 넣어준 겁니다. 이게 수작업처럼 보이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좌우 모두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체커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칼로 민 것 같은 이게 광복식 권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오리지널 부속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육군박물관에 있는 그립은 오리지널 콜트 그립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탄창 멈치도 보면 좀 더 투박하고 줄질로 해서 작업한 것 같은 흔적이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요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반대쪽에 보면 요 육군박물관에 있는 모델은 제조번호가 15번이고 전쟁기념관에 있는 건 168번이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152번, 168번, 169번 이렇게 3정이 전쟁기념관에 있어요.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시리얼 넘버 1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창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168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사이에 한 150정 정도를 제작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감도 실물도 보면 약간씩 달라요. 좀 더 마감이 좀 더 매끄럽고 초기에 작업한 게 흔적도 많고 스크래치도 많습니다. 그것도 2개를 같이 재현을 해 주었어요. 최대한 실물의 그런
감성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면 질감도 다르고 색감도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이런 탐창멈치의 가공이 초창기 15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치고 투박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거에 반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정밀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스토퍼도 슬라이드 멈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망치로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핀 받고 이런 것들이 흔적이 보이지만 후반에는 그냥 콜트를 쓰더라고요. 콜트를 조금 가공을 해서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싱과 요 앞에 부싱 가이드를 부싱을 보면 요 부싱 밑에가 여기는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는 좀 더 둥글게, 이게 후기로 가면서 콜트 오리지널에 비슷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콜트 부품을 사용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육군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건 요 밑에가 좀 더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재현을 해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세이프티 안전장치도 육군박물관에 있는 초기형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이 있고 여기가 좀 거칠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육군박물관은 그냥 오리지널 콜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해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좀 특이한데 육군박물관에 있는 해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70이라고 해야 되는 1945년쯤부터 적용이 되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형상과 유사하지만 독자로 만들어진 모양이고, 그리고 이 해머 같은 전쟁기념관에 있는 해머 같은 경우에는 그 측면이 볼록하게 돌기가 없는 식으로 체커인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데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체커, 그러니까 오리지널 좌우로 볼록하게 생겨있는 해머를 깎은 것처럼 생겨있는 요 모양은 요건 레밍턴 랜드 해머입니다. 레밍턴 랜드가 초창기부터 후기까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레밍턴 랜드는 요 좌우에 살이 살짝 붙어있는 게 레밍턴 랜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해머는 레밍턴 랜드 해머를 갖다가 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레밍턴 랜드 해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스크래치와 가벼운 사용감 정도로 마감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육군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의 차이, 그리고 실존과의 조금씩 소소하게 차이가 다른 부분들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또 있었는데, 뭐더라?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체커가 아니면서 이 렌야드링이 달려있는 거는 광복식 권총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보통은 여기 이제 체커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요거는 저도 요건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아마 이게 다른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후기형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네네, 그러네요. 네. 2차 대전 후기형 모델이 이렇게 70처럼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으면서 이 렌야드링이 달려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깜빡했네요. 네, 그거를 재현해 줬고, 각인의 위치가 약간씩 달라요. 육군박물관에 있는 건 광복식이 거의 센터 중앙에 있어서 좀 보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에 반해서 전쟁기념관은 약간 위로 치우쳤습니다. 이거는 아마 작업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이렇게 약간 실수인지 일부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찍어져 있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육군박물관에 있는 부진체 같은 경우에는 어이예요. 그러니까 아이예요, 아이. 부진체. 그런데 전쟁기념관에 있는 광복식은 부진체가 어이입니다. 그리고 세종 모두 어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업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 그거는 있는 거를 그대로 재현했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오타다 아니다는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다 실물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초기형은 트리거가 약간 더 튀어나오고 후기형은 살짝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차이입니다.
네, 요거는 세팅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초창기가 좀 더 투박하고, 좀 더 오리지널 광복식이 그대로 있는 게 이제 육군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콜트의 일부 부품을 차용을 한 게 전쟁기념관, 이렇게 두 개 차이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오리지널에 가까운 광복식 권총 두 종은 모두 이렇게 재현을 해 보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복식 권총 뿐만이 아니고 대한식 소총, 저 뒤에 이제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이제 풀 메탈로 완성이 돼서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이제 잊혀져 있는 총들, 또 우리가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무기들에 관한 건 꾸준히 찾아보고 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총을 처음 만들었던 거나, 김상훈 열사의 38DA를 제작을 했던 거나, 그런 것처럼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좀 잊혀져 있던 총들이나 또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셨던 총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광복식 권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욕꾼이었어요.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걸은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까짓 두려움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솔직해질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그땐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